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바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데브코스 4기 원건희라고 합니다. 발표는 가비지 컬렉션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가비지 컬렉션이 이루어지는 JVM 힙의 구조,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의 동작 방식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비지 컬렉션은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힙 메모리에서 사용 중인 객체와 사용 중이지 않은 객체를 식별하고 사용하지 않은 객체를 삭제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식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식별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외부에서 힙 내부 객체의 참조 여부를 통해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객체가 있다면 이를 접근할 수 없는 객체라고 판단하고 삭제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그림에서는 힙 내부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객체들이 그 대상이 되겠지요. C나 C++ 같은 언어는 개발자가 직접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해야 했지만 자바에서는 가비지 컬렉션이 이를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편한 환경에서의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가비지 컬렉션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개발자가 메모리 전체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해제된 메모리에 다시 접근하거나 이미 해제한 메모리를 또 해제하는 등 버그 예방 및 불필요한 작업을 해소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개발자가 가비지 컬렉션이 수행되는 시점을 알 수 없다는 점과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될 때는 스탑 더 월드가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스탑 더 월드란 가비지 컬렉션을 실행하기 위해 JVM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멈추는 작업을 말해요. 가비지 컬렉션을 실행할 때는 가비지 컬렉션을 실행하는 스레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스레드들의 작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시간상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가비지 컬렉션이 동작할 때 스탑 더 월드가 발생하는 이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비지 컬렉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러한 가비지 컬렉션이 이루어지는 JVM 힙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에서 우선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이 퍼머넌트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클래스와 메서드의 메타데이터, 스태틱 변수와 상수 정보들이 저장되는 공간이에요. 이 영역에 존재하는 객체들은 생명 주기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힙 영역에는 존재하고 있지만 가비지 컬렉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퍼머넌트 영역이 가비지 컬렉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퍼머넌트 영역은 이 그림과 같이 자바 8부터는 메타스페이스라는 영역으로 전환되고 힙 영역이 아닌 네이티브 메모리 영역으로 이동했어요. 메타스페이스 영역은 퍼머넌트 영역과 달리 스태틱 변수들과 스트링 풀을 관리하지 않고 이것들을 힙 영역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스태틱 변수들과 스트링 풀 역시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힙 영역은 JVM에 의해 관리되는 영역이고 네이티브 메모리 영역은 OS 레벨에서 관리하는 영역으로 구분되어요. 힙 영역의 크기는 한정적인데 퍼머넌트 영역에 존재하는 객체들은 가비지 컬렉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힙 영역에서 메모리 부족 현상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이를 힙 영역에서 분리하고 더 많은 메모리를 할당하여 관리할 수 있는 네이티브 메모리 영역으로 옮겨줌으로써 JVM이 보다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과 올드 제너레이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영과 올드라는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영 제너레이션 영역에는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객체들이 저장되는데 이 영역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이 중에서 에덴 영역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볼 건데, 에덴 영역은 새로 생성된 객체가 할당되는 영역이에요. 에덴 영역에는 범프 더 포인터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 에덴 영역에 마지막으로 할당된 객체의 주소를 캐싱해 두고 새로운 객체가 들어오면 유효한 메모리를 탐색할 필요 없이 캐싱된 주소의 다음 주소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새로운 객체를 할당할 때 객체의 크기가 에덴 영역에 적합한지만 판별하면 되므로 빠르게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술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싱글 스레드 환경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멀티 스레드 환경이라면 에덴 영역에 메모리를 할당할 때마다 락을 걸어 동기화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메모리를 할당할 때마다 계속 락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할당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T랩스라는 기술이 또 적용되었는데 이는 에덴 영역을 각각의 스레드가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해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스레드별로 영역을 할당해 준다면
동기화 과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동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개드릴 영역은 서바이벌 영역인데 이 영역은 앞서 소개시켜드린 에덴 영역에서 가비지 컬렉션 과정 중 최소 한 번 이상 살아남은 객체가 위치하게 되는 영역이에요. 서바이벌 영역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 서바이벌 0과 서바이벌 1 둘 중 하나는 꼭 비어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에요. 왜 이러한 규칙이 있는 걸까요? 이는 메모리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메모리가 할당되고 해제되기를 반복하다 보면 왼쪽에 있는 서바이벌 0과 같이 지금 메모리 공간은 남아있지만 공간이 파편화되어 있어 메모리를 할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서바이벌끼리 객체를 할당할 수 없을 때 서로 번갈아 가며 객체를 할당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올드 제너레이션 영역에 대한 소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서바이벌 영역에서 일정 횟수 이상 살아남은 객체들이 바로 이 올드 제너레이션 영역에 저장되는 것이에요. 특징으로는 힙 영역에서 가장 큰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생성하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객체는 그다지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금방 소멸된다는 특징 때문이에요. 어차피 금방 사라질 데이터들이 모일 영 제너레이션 영역의 크기는 작게 설정하고 오래 살아남을 객체들이 모일 올드 제너레이션 영역의 크기를 크게 설정하는 거죠. 여기까지 힙 영역에 대한 소개였는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예시를 통해 알아볼 테니 우선은 이러한 영역들이 있구나 정도로 기억해 주세요. 이제 가비지 컬렉션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JVM의 가비지 컬렉션 방식은 마크 앤 스윕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 마크 앤 스윕 방식은 루트 스페이스로부터 해당 객체에 접근이 가능한지를 메모리 해제의 기준으로 삼아요. 여기서 말하는 루트 스페이스는 이 그림과 같이 힙 메모리 영역을 참조하는 메소드 영역, 스택 영역, 네이티브 메소드 스택 영역을 말해요. 마크 앤 스윕 과정은 총 3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처음에 마크 과정으로 루트 스페이스로부터 연결 여부를 확인을 통해 객체가 리처블 객체인지 언리처블 객체인지 마킹을 해요. 그 다음 스윕 과정은 참조하고 있지 않은 객체, 즉 언리처블 객체들을 힙에서 제거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컴팩션 과정은 분산된 객체들을 한데 모아 메모리가 할당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압축하는 과정이에요. 이 컴팩션 과정은 서바이벌 영역의 이 한 동작과 마찬가지로 메모리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 컴팩션 과정은 가비지 컬렉션 종류에 따라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영 제너레이션 영역에서 일어나면 마이너 GC, 올드 제너레이션 영역에서 일어나면 메이저 GC라고 해요. 이 과정들을 자세한 예시를 통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 생성된 객체는 영 제너레이션 영역의 에덴 영역에 위치하게 돼요. 객체가 계속 생성되어 에덴 영역이 꽉 차게 되면 마이너 GC가 시작됩니다. 우선 마크 과정, 즉 루트 스페이스에서 접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식별하고 접근이 가능한 객체를 서바이벌 영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서바이벌로 이동된 객체들은 AG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요. 이 값은 각각의 객체가 가비지 컬렉션 과정에서 살아남은 횟수를 의미합니다. 이 AG 값을 통해 객체가 오래 사용될 객체인지 아닌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객체가 계속 살아남아 에이지 값이 임계값에 도달하면 올드 제너레이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가비지 컬렉션의 종류에 따라 에이지의 임계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임계값을 9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다음으로는 수입 과정을 통해 필요 없어진 메모리를 해제시키면서 다시 에덴 영역을 비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덴에 새로 생긴 객체들이 할당되고 마크가 발생한 후에 서바이벌 영역으로 살아남은 객체들을 이동시켜준 후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임계값에 도달한 객체들이 생기게 될 텐데 이를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이동시키는 프로모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메이저 GC 역시 이 올드 제너레이션 영역이 가득 차게 되면 발생하는데 이 메모리 허용치를 넘게 되면 객체들을 검사하여 참조되지 않는 객체들을 식별하고 이 객체들을 삭제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앞에서 힙 구조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던 것처럼 올드 영역은 영 제너레이션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이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발표 초반에 설명드렸던 스탑 더 월드의 시간도 더욱 길어지게 돼요. 이 스탑 더 월드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가비지 컬렉션 알고리즘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마크 앤 스윗보다 스탑 더 월드 시간을 최소화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가비지 컬렉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